올해 국내 ETF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주도한 것은 다양한 테마 ETF인데요.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오히려 역성장을 했죠. 2021년 아픔을 뒤로하고 2022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 전격 종목 교체를 단행을 했습니다. 팡플러스의 4분기 성과를 리뷰해보고 어떤 종목이 신규 편입될 예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팡플러스 인덱스 개인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인덱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덱스 이름처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그리고 구글 5개 종목과 차세대 빵이 될 수 있는 테슬라, 엔비디아, 트위터, 그리고 중국 종목이지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인덱스이죠. 지금이야 엔비디아나 테슬라가 페이스북, 넷플릭스보다 시가총액이 위지만 이 지수가 처음 런칭되었던 2017년만 해도 이 종목들의 위상이 빵에는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죠. 단순히 기술주 10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보다 이 팡플러스 인덱스가 차별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요, 바로 10개 종목을 10%씩 동일 비중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아니라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시장과 차별화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중국 비중 20%입니다. 같은 기술주라고 할지라도 알리바바와 바이두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국과 상관계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두 종목 비중을 20%나 가져감으로써 중국 그리고 미국 국가별 분산 투자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 두 가지가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고, 특히 중국 두 종목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금은 꼽히고 있지만 팡플러스 인덱스가 지금처럼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이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팡플러스 인덱스가 2021년 엄청난 위기를 맞이했죠. 2014년 9월 19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이 기간 동안 연환산 수익률이 팡플러스가요 무려 32.96%입니다. 나스닥 100, S&P 500은 물론이고 S&P 500 IT 섹터 지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누적 성과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이 빨간색 음영 처리한 구간이죠. 2021년인데 이 구간은 확실히 좀 다릅니다. 특히 아래 위로 출렁이는 모습이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2021년 12월 17일 기준 연초 이후 수익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이 QQQ가 나스닥 100이고요. 스파이가 S&P 500, 그리고 XLK가 S&P 500 IT 섹터 지수 ETF인데 팡플러스 지수를 한 배로 추종하는 ETN, FNGS 성과가 이 세 개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13.3%에 불과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 빅테크 관련 노이즈는 연초 이후에 계속 있었고요. 알리바바, 바이두 1년 내내 내리꽂기만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 퍼포먼스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말까지만 보면 팡플러스 지수 자체 성과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파란색 선이 FNGS인데 물론 굴곡은 조금 심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만 녹색 선이 나스닥 100 ETF QQQ인데요. 10월 말까지는 보시면 이 녹색 선과 파란색 선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1월부터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죠. 나스닥 100은 그래도 이렇게 버티는데 팡플러스 인덱스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꽂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올해 팡플러스 인덱스를 멱살 잡고 하드캐리에서 10월 말까지 나스닥 100 옆에 그래도 붙여놓은 두 종목이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 이 두 종목이요 조정을 받기 시작하죠. 테슬라는 11월 4일 장중 고점 1243달러를 찍었는데 지금은 1000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테슬라가 먼저 나가 떨어졌고요. 엔비디아는 2021년 11월 22일 346.42달러를 고점을 찍고 지금은 278달러까지 내려와 있네요. 두 종목이 일단 11월부터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에 11월 중순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디디 추싱 홍콩 이전 상장 뉴스가 터지면서 알리바바 그리고 바이두가 또 한 번 급락을 합니다. 그전에도 이미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급락을 했고 바이두 역시 안 그래도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지수의 하단이 낮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테슬라, 엔비디아가 두 종목의 손실분을 메워주고 있었는데 엔비디아, 테슬라가 멈춘 가운데 중국 두 종목이 더 빠져버리니까 팡플러스 성과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죠. 바이두, 알리바바가 언론의 주목을 너무 크게 받아서 그렇지 사실 4분기 팡플러스 인덱스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종목은 트위터입니다. CEO까지 바뀌면서 이런저런 이슈가 좀 있었어요. 트위터 같은 경우는 9월
고점 대비해서 무려 50% 정도 지금 하락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 종목들의 흐름 때문에 팡플러스 인덱스는 최근 한 달 10% 가까이 빠졌고요. 나스닥 100과와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리밸런싱을 앞둔 최종 거래일 기준 구성 종목의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를 시작할 때는 10%로 똑같이 시작을 했을 텐데 3개월 동안의 주가 등락에 따라 비중이 이렇게 달라져 있죠. 10%보다 비중이 높은 종목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괜찮았다라는 거고 10%보다 종목이 낮은 종목은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바이두, 알리바바, 트위터가 나란히 하단에 모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심지어 트위터는 7%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트위터가 중국 두 종목보다 더 부진했다는 것도 이 비중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국내 투자자들이 팡플러스 ETP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세배 레버리지 ETF인 미국에 상장해 있는 FNGU이거나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일 것 같습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요, 무려 2019년 1월 10일에 상장한 ETF예요. 팡이란 단어 자체도 일반인 투자자들에게 생경할 무렵에 상장한 ETF이죠. 미국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돈이 복사되는지 보여줬었고요. 마땅한 경쟁자도 시장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순자산 규모를 키워왔었죠. 그런데 2021년 중국 빅테크 기업들 리스크 본격화되면서 규모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과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의 순자산 규모 추이를 비교해 본 건데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2021년 4월 9일 상장한 ETF인데요. 지금은 1조 1천억 원 규모의 대형 ETF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반면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는 5천억 미만으로 내려왔죠. 안 그래도 기초지수 성과도 부진한데요. 환해지형이다 보니까 달러 강세 수혜도 전혀 못 받았습니다. 환 노출형이었다면 10%포인트 정도는 수익률이 더해졌을 텐데 이래저래 안 되는 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팡플러스 ETF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으려면 어쨌든 중국 두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할 텐데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모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긴 합니다. 진짜 너무 빠지긴 했죠. 멀리 보고 사서 모으기 좋은 가격대라는 말도 있는데 일정 수준 동의는 합니다. 다만 그 멀리가 얼마나 먼 미래인가가 될지는 기약은 없다고 보여져요. 정말 길게 보실 분들 아니면 오매불망 중국만 바라봐야 하는 항생테크 ETF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좀 무모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팡플러스 인덱스에 투자하는 것처럼 지수의 일부의 20% 정도 담아가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7년에 런칭한 지수인데요. 런칭 이후 단 한 번도 종목 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종목 교체를 진행을 합니다. 중국 종목들이 빠졌으면 내심 바랬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알리바바, 바이두는 그대로 있고요. 트위터가 빠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편입이 됩니다. 2021년 12월 17일 기준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트위터는 빠지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편입이 될 거고요. 주가 등락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 버린 개별 종목들의 절대 비중이 다시 10%씩 동일 비중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비중이 10% 초과인 종목들은 차익 실현, 그리고 10%보다 낮은 종목들은 추가 매수하는 셈이 되겠죠. 여전히 알리바바와 바이두가 눈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애플과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편입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12월 17일 종가 기준으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한국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부터 변경된 포트폴리오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를 그저 윈도우 만드는 회사 정도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정말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 돈도 너무너무 잘 벌고 있는 회사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분야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쪽이고요. 차세대 성장 동력이라고 하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인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메타버스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정말 많은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컨텐츠와 인프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래 전문 분야이고 하드웨어와 AR, VR 플랫폼까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이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대의 가장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뜻하지 않게 투자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팡플러스 인덱스 ETP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편입을 계기로 다시 투자자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